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CPI 호재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테슬라의 하락이 깊어지면서 테슬라 투자자들도 좀 웃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과 반대로만 가는 테슬라 왜 그런지 한번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론이 오늘 주식을 팔았을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여기저기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관들은 테슬라 주식을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오늘은 1% 넘게 크게 올랐어요. 자, 장 개장 전 1시간 전에 발표됐던 CPI 지수가 호재로 발표가 되었죠. 예상이 7.3이었는데 예상보다 낮은 7.1%가 나오면서 시장은 크게 환호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3.8%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근데 장 막판에 좀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하고 나스닥이 1%, 다우는 0.3%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간 내일 새벽 한 4시경에 있을 FOMC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크게 올랐을 때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미국 11월달 CPI 지수 낮게 나왔죠. 예상이었던 7.3%보다 낮은 7.1%가 나왔고 전월 대비로도 많이 빠졌어요. 자, 최근 1년 내로 봤을 때 최소 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 정점론은 더 힘을 받게 되었고 연준은 이제 50bp 금리 인상이 유력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연준이 긴축 강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드는 게 역시 뜨거운 노동 시장입니다. 아직까지 실업률도 3.7%로 낮은 수준으로서 임금 인플레이션이 아직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의 인상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계속해서 자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축 강도를 과감히 낮추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내일 있을 파월의 기자회견 때 향후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건데요. 역시 이런 금리 수준이 중요해졌다. 5%대 초반이 될지 4% 후반이 될지 이런 게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가가 좀 낮게 나오면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반면에 이제 북반구에 가혹한 겨울이 찾아왔기 때문에 유가는 소폭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 장 마감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더 많이 올랐어요. 자, 여기 나스닥 성장률도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반도체가 좋죠. 엔비디아도 3% 넘게 오르면서 자, 나스닥 성장률 좋았는데 테슬라만 4% 넘게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시장과 반대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도 장 초반에 3% 넘게 나스닥이 크게 상승하면서 121선을 이제 돌파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121선 돌파는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 세 차례 최근 한 달간 돌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어느 정도 음봉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상당히 반납을 했고요. 계속해서 1900에서 11,500 사이의 작은 박스권을 유지하려는 듯한 모습이에요. 자, 이 121선의 돌파 여부는 오늘 이제 FOMC 회의에 달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가 또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물가가 지금 정점을 찍은 상황인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나쁜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미국 CPI 지수 7.1%로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로도 많이 안 올랐어요. 11월달 미국 CPI는 10월달 대비해서도 0.1%만 오르면서 예상이었던 0.3% 상승보다 낮게 나왔고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 역시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좀 낮게 나왔고요. 자, 이런 거 보면 완연한 하락세다. 올해 한 6월 달을 피크로 삼고 계속 지속해서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6월 달에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현재 7.1%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거의 1년 전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자, 올해 2월 달에 발표되었던 CPI 지수가 7.5%였는데요. 자, 2월 달에는 전쟁이 발발했던 시간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던 시절보다 지금 물가의 상승 속도가 훨씬 더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연한 하락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CPI 지수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전월 대비로도 0.1%밖에 상승 안 했습니다. 예상이 0.3%였는데 자, 전월 대비로 살펴보면 에너지가 많이 빠졌어요. 에너지 가격이 많이 빠진
빠지면서 특히 뭐 가솔린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CPI 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주었고요. 여기 보시면 중고차 가격도 많이 빠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고차 가격도 크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 서비스 부문에서는 의료비와 교통비 역시 좀 하락을 했고, 다만 쉘터, 그러니까 렌트비죠, 주거비는 계속해서 높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뭐 미국의 집값은 떨어지고 있지만 렌트비는 그 집값 하락에 좀 후행하는 모습이에요. 아직 그렇게 렌트비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CPI가 낮게 나오면서 이제 중요해진 거는 FOMC 회의라고 볼 수 있겠죠. 내일 새벽 4시에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4.5%, 그러니까 0.5% 빅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 자, 금리가 발표가 되고 새벽 4시 반에는 FOMC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 금리 인상 확률 최종 확률이 거의 80%에 육박한 상황이에요. 80%가 뭐냐? 0.5% 인상 확률이라는 겁니다. 자, 빅스텝은 기정사실화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내일 새벽 4시 반에 있을 연준의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되겠죠. 기자회견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노동시장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금리 인상 목표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이번에 CPI 지수가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딱 한 5% 정도를 찍고 내년에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 정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 2월 달에 금리 인상 발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0.5%가 금리 인상이 되면 4.5%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 초 2월 달 첫 금리 인상도 빅스텝에 0.5를 하겠다라고 하면 2023년도 금리 인상 속도가 아직도 빠르게 유지되고 있구나라고 체감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만약 이게 0.25%, 자, 베이비 스텝, 스몰 스텝이라고 하죠. 그것 정도로만 마감이 된다면은 시장은 크게 환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페드워치에 따르면은 내년 2월 달에 베이비 스텝 0.25% 인상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지속해서 지금과 같은 물가 수준의 약세가 나온다면 이러한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역시 테슬라죠. 자, 테슬라는 오늘도 4% 하락을 하면서 160.95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하락을 통해서 테슬라는 작년 11월 정점에서, 그러니까 415불 정도가 됐어요. 자, 61%나 하락을 하면서 테슬라 역사상 가장 큰 MDD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10년에 상장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2010년 대비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렇게 때때로 주식에 들쑥날쑥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주식이기도 합니다.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6위에 해당하는 기업이지만 변동성이 너무나도 심해요. 테슬라가 이전에 가장 큰 MDD 값을 기록을 했을 때가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가장 그때 초반이죠. 그때도 한 60% 하락을 기록했는데 지금이 더 큰 MDD 값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를 통계치로 살펴보면요. 자, 2020년 초반에 한 28일 기간 동안 60%나 빠졌는데 지금은 좀 질이 멸렬해요. 자, 404일 동안 60.9%가 빠졌습니다. 테슬라 역사상 가장 큰 MDD 값인데 그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뭐 기간으로 보나 하락률로 보나 지금 어느 정도 그 하락의 정점인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내년에 또 한번 뭐 큰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테슬라는 크게 하락했다가 크게 반등을 보여준 적이 많기 때문에 내년을 좀 기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른 주식이 이렇게 다 상승할 때 테슬라만 크게 빠지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전기차 영역이 전반적으로 오늘 다 빠졌고 거의 비슷한 오늘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전기차 부문이 좀 약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CPI 지수에서도 잘 알 수 있었지만 최근 중고차 가격의 급락이 커요. 현재 중고차 가격이 최근 13개월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때 뭐 3만 불, 3만 1,000불에 육박했던 중고차 가격이 평균적으로 지금 2만 9천 불 이하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자, 중고차 가격의 급락이 전기차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오늘 좀 이상했던 부분은,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오늘의 변동성입니다. 5분봉 차트이고요. 오늘 장이 시작했을 때 테슬라가 175불로 시작을 했었어요. CPI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내 이렇게 크게 빠져버렸습니다. 한때는 156불까지도 찍었었어요. 자, 이런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면 테슬라가 평균 일평균 한 7천만 주에서 8천만 주 정도 거래가 되는데 오늘은 1억
7,500만 주나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평소보다 거의 2배가 많은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뭔가 좀 의심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커뮤니티 상황에서는 일론이 테슬라 주식을 매도한 거 아니라는 의심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This looks like 일론 selling, 일론이 주식을 팔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리고 일론이 주식을 팔 때 트위터 상에서 좀 조용했었어요. 자, 일론이 트위터 상에서 조용한 거 보니까 테슬라 주식을 팔고 있는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리 블랙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캐리 블랙 의견에 따르면 미국 시간 11시까지는 테슬라가 보통 3,50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되었는데 장 초반에 7천만 주가 거래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장 초반에 이렇게 빠지는 모습 보셨죠? 자, 평소보다 2배 이상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고 3%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다. 다른 주식 상승할 때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 보니까 일론이 또 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테슬라의 포워드 PER이 29배 수준으로서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일론이 주식을 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일론이 팔 것 같지 않은데 팔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믿기는 어렵지만 일론이 팔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160불을 찍으면 테슬라 주가가 포워드 PER이 28.6배, 29배 정도를 찍기 때문에 거의 역사상 최저 PER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가격이 나왔고요. 이러한 가격에서 일론이 주식을 팔았을까라는 의문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식을 팔면 이번 주 중으로 관련된 레포트를 제출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게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주가 하락이 이상했기 때문에 다른 의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 3대 개인 주주죠. 레어 코간 역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레어 코간이 마진콜 당해가지고 주식을 팔고 있는 거 아니야, 반대 매매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레어 코간은 나는 팔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좀 확실하게 바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한번 어쨌든 뉴스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기관들은 테슬라 주식을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집량을 보면 엄청나요. 기관은 3분기 동안에 118빌리언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을 매집을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돈 15조 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12개월 동안 기관의 구매자 수가 상당히 늘었어요. 판매자 수 대비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 현재 기관 소유 비율이 테슬라 주식 보유 비율이 43%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우리 역시 기관처럼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쨌든 기관은 한번 투자하면 중장기 투자 수익을 목표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비슷한 투자를 우리도 이어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주식을 통해서 100억대 이상의 자산가가 된 제이슨 데볼트 역시 현재 테슬라 주가가 너무나도 매혹적이기 때문에 집까지 팔고 테슬라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테슬라 주가 상황 때문에 추매를 할 수 있는 현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잠시 주식앱과 테슬라 정보를 안 보는 것도 좋아요. 저의 방송 역시 물론 장기 투자 마인드 함양에 도움이 된다면 계속 보셔도 좋겠지만 볼 때마다 심란하시면 안 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적금 넣었다고 생각하고 몇 년을 열어보는 게 가장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테슬라가 역시 구조적 성장주이고 그러한 구조적 성장주의 1등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판매는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세계 제1의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요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었어요. 2017년에 이렇게 정점을 찍고 중국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감소를 해왔습니다. 중국이 2017년에 2,888만 대 정도를 찍고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모습이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으로 돌아섰어요. 2020년까지 2,500만 대로 줄었다가 2021년에 2,628만 대로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의 이유는 그러니까 전년 대비 3.8% 성장을 했죠. 이 성장의 이유는 다 친환경차에 기인합니다. 특히 테슬라가 전기차를 2021년부터 급속도로 보급하면서 중국의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이 지금 다시 한번 성장세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올해 중국의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90%가 성장하면서 670만 대가 예상이 되고 내년은 더 좋습니다. 내년은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을 하지만 900만 대까지 올라가고 자,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테슬라 판매량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올해 2022년도 중국의 내수 전체 신차 판매는 2,760만 대에 이르를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게 전기차 판매에 기인한다는 거죠. 전기차 판매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테슬라는 기가상하의 캐파를 100만 대 이상 증설을 하면서 계속해서 잘 적응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계속해서 암담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년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장기적인 가치는 너무나도 훌륭하다. 하지만 테슬라라고 해서 매크로를, 그러니까 거시 경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다만 내년에 정말로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을 기대해보고 적금 넣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미국의 보조금 7,500불이 집행이 되고요. 내년 1분기에는 10빌리언에 달하는 테슬라 바이백도 있을 수 있어요.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촉매제가 돼가지고 반등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바야흐로 사이버 트럭이 나오는 해입니다. 자, 이런 암담한 경제 상황에서도 테슬라가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준다면은 지금 낮아질 대로 낮아진 주가가 다시 재평가를 받으면서 크게 오르는 순간이 내년에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현재 일론 머스크는 뭐 50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론 머스크가 일은 머스크가 될 때까지, 일은 살이 될 때까지 테슬라 주식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기업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테슬라는 이미 글로벌 시가총액 6위에 해당하는 거대 기업입니다. 블루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 변동성은 심하지만 자, 이 변동성만 잘 견뎌낼 수 있다면 좋은 수익률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혹시나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았다는 뉴스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